안녕하세요. 교육건축 대표 김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 그 자료를 되게 많이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어,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설계도들 좀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이게 이야기가 길어지면 이 설계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야기를 막 진행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다 싶으면 그 다음 이야기 그 다음으로 넘기도록 미리 제가 이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세 번의 영상을 통해서 토목에 대한 토목 확인 사항이라든지 땅 구입 시 또 확인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그렇게 또 확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렴한 집지기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땅을 구입을 좀 했잖아요. 하면 당연히 설계에 들어가야 되죠. 오늘 제가 이 설계에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막상 이제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 설계사무소를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사무소를 많은 분들이 설계사무소를 찾아가서 설계를 했을 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상황인지 뭐 아닌지는 제가 확언을 이렇게 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이제 이게 건축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뭐큰 차이가 없구나 그렇게 느끼게 됐거든요. 어쨌든 저는 제가 주로 짓고 있는 영남권의 경우를 예를 좀 들어볼게요. 뭐 제가 이게 지역을 맞던 그 지역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남해도 지어보고 뭐 함안도 지어보고 여기 밀양은 뭐 저희 사무실에 있으니까 좀 더 많이 지었고 뭐 청도도 지어보고 많지 않습니까? 이 도농복합형 도시에 이제 전원주택지가 많기 때문에 가보면 설계사무소 분들이 그렇게 썩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있어요. 뭐 사실은 그게 그 설계비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제가 조금 뜸을 들이긴 했는데 잠깐 고민이 들어서 그래요. 그 예비 건축주님들은요, 그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왜냐면 평생 집을 한 번 지으시는데 무슨 경험이 있어야지 이 경험이 있다 그러면 생각이 좀 바뀌시겠는데 설계사무소는 설계해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설계사무소에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당연한 거죠. 그게 상식적인 겁니다. 근데 설계사무소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설계사무소는요, 지금 우리나라의 도농복합형 도시에서의 설계사무소 대부분은요, 인허가를 해주는 곳이지 설계를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계비가 뭐 30평 기준으로 250에서 300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최근에 뭐 구조계산서나 내진 설계가 추가가 돼가지고 좀 더 올라갔긴 했지만 그것도 다 당신 저기 설계사무소에서 또 작업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건 설계사무소 입장에서 올랐다고 보기도 힘든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건축주들은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주는 게 당연한데 왜 두세 번 수정하고 또 그 이상 수정하면 더 요구하고 보기에는 짜증을 내는 것 같고 불친절하고 또 건축주가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설계가 잘 반영도 안 되고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설계사무소에서는 인허가를 받는 정도의 비용으로 250, 300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따로 설계를
이게 예를 하나 들면요. 지금 이 도면을 보시면 이 도면이 나오기까지 이건 저희 교육권 측에서 설계를 했는데 이거 울산이거든요. 울산의 건축주님이 다 알아보시고 저희하고 이제 컨택해가지고 진행을 하신 건데요. 울산 지역에서 이제 인허가 비용으로 거긴 좀 더 셉니다. 뭐 60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하셨어요. 그리고 설계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예, 뭐 10번, 열 몇 번 수정해 가고 내부 3D, 외부 3D 이렇게 잡는 과정 이런 것들을 했을 때 1000만 원 정도를 요구하셨어요. 그럼 1600만 원 들어가겠죠? 그쵸?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설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형 도시에서 아니면 설계사무소, 일반 설계사무소에서는요, 두세 번, 서너 번 수정은 가능합니다만 그것이 인허가 비용 정도라는 겁니다. 인허가 비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법적인 검토하고요. 예. 그리고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뭐 시군의 담당자하고 소통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당연히 집이 뭐 천마의 선이라든지 길하고 어떤 거기 간격들 이런 것들을 법적인 것들을 준수하면서 설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위배되지 않게끔 그래서 인허가를 잘 받게끔 이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도장값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을 원하시면 추가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집 한 채 짓는데 1000만 원 이상의 설계 비용이 들어가면 누가 하겠습니까? 돈 많으신 분들은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또 그렇다고 해도 돈 많으신 분들에도 좀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죠, 당연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저희 교육권 측은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고민이 되냐면 설계를 받아가지고 집 지어주면 되는데 뭐가 고민이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도를 이제 건축님이 다 하셔가지고 이제 오시면요 이 설계도가 경량 목구조에 대한 맞는 설계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설계사무소가 복합형 도시의 설계사무소는요 경량 목조의 구조를 가진 것도 설계해보지 아는 설계사무소도 꽤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그걸 좀 변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판넬 설계를 가지고 와서 변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붕이 얼토당토 높기도 하고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에 맞는 건데 목조에는 안 맞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설계를 가지고 오니까 이게 다시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예비건축주님들도 한번 그 부분을 짚고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교육건축하고 컨택하지 않았다 하실지라도 이게 지금 경량 목조에 맞는 설계인가 아닌가 한번 설계사무소 의뢰하셔서 진행하시면은 그런 것들 한번 물어보실 필요는 있어요. 예. 이게 설계사무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주님들이 설계사무소를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계사무소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같은 저희 교육건축을 찾아오셔가지고 설계를 애초에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건축주님들은 평생 돈을 벌고 모아서요 집을 한 채 지으시는 거예요. 당신들의 요구가 최대한 그 설계도에 반영되기를 원하셔요. 다만 건축주님들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설계도가 당신이 생각하는 설계도가 죄송합니다. 구조적으로 안전한가? 문제가 없는가? 이게 또 예쁘게 나오겠는가? 안 나오겠는가? 이런 것들을 설계사무소에서 해주길 바래요.
근데 설계사무소는 그럴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 인허가를 받는 기준으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해주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건축은 저희 홍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요. 저희가 설계를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비용을 받습니다. 30평 정도 되면 150에서 한 200 정도 받고요. 50평 이렇게 되면요, 한 250, 300을 받습니다. 50만원 차이가 왜냐면, 그 외부 3D는 그려드리는데, 내부는 안 그려드리거든요. 내부를 원하실 때는 그 돈을 더 받아서 내부 3D를 그려드립니다. 그러니까 50만원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중 부담이겠죠. 설계사무소에도 어쨌든 설계비를 주고, 그러니까 그 교육건축에도 설계비를 또 주면 이중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꾀를 냈습니다. 어떤 꾀를 냈냐면, 시공을 계약하시면, 시공하시기를 하시면, 그러면 저희들은 시공을 통해서 이윤을 남기기 때문에 설계비는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네. 많은 건축주님들이 사실은 아까 설계사무소하고 부딪히는 많은 문제점들도 해결이 되고, 당신이 원하시는 그 도면을 뭐 5, 6번도 아니고 10번도 수정해주고 하니까, 굉장히, 그리고 돈도 시공을 계약하면 제로가 돼버리고 하니까 건축주님한테 엄청나게 이득이죠.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요, 교육건축을 만든 제가 대표입니다만, 저는요, 건축주가 건축가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생 그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주님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사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집에 대해서 가장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 건축주님이잖아요. 그래서 막 상상을 많이 하셨을 거고, 그림도 많이 그리셨을 거고,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보다 더 그 집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직접 사셔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생각하는 어떤 생활 패턴, 뭐 아이디어, 구상하고 있는 집의 어떤 형태, 그 다음에 뭐 마당이 뭐 있으면 마당과 집의 어떤 조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많은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고민해 보시고, 뭐 사진도 찍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던 분이 건축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보다 더 훌륭한 건축가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보다 뭐 위대한 스승은 없다? 뭐 이런 거 똑같지 않습니까? 왜? 자기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 부모인 엄마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도면을 그리면서 건축주님의 생각들을 반영하는 이런 과정적 집짓기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냥 무작정 두세 번 서너 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상황에서 그리려다 보니까 설계사무소에서 힘들겠죠. 근데 막상 제가 뭐 이거 열 몇 번 수정한 겁니다. 그거를 제가 오늘은 솔직히 설명 못 드릴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요건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주가 건축가이다. 그래서 설계 평면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치, 이런 고민을 함께 하면서 건축주님들의 생각들을 설계도에 반영을 하면서 건축주님들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주님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줄여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평생 꾸미셨기 때문에 돈을 좀 더 들이셔도 확실하게 투자를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저렴한 집 짓기라는 것은요, 싼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줄일 거 줄여서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은, 반복되는 것들은 한 번에 하는 거. 구조가 복잡해요. 굳이 동선을 막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단순화하면 저렴한 집짓기가 되죠.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그래, 교육권 측이 더 이게 생각이 옳은 것 같아. 아니야, 내가 이 부분은 이렇게 요구하는데 내 말이 맞잖아. 이게 바로 합리적 집짓기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과정적 집짓기가 되죠. 이런 과정적 집짓기를 해야지만이 좋은 집이 나오고 건축주님들이 원하는 저렴한 집이 나온다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이 설계를 잡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돈 한 푼 안 받고요. 저희하고 시공을 안 하신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뭐 150만 원이든 250만 원이든 저희들도 수고했기 때문에 그 돈을 받는 거죠.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정말로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집을 이 집 짓는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의 생각도 설계도를 딱 그냥 가지고 오셔서 나 이렇게 집을 지어줘 하면 저희들 생각이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같이 설계도를 그려 나가면서 예, 저희들의 생각도 말씀을 드려서 그거를 반영했을 때 더 안전한 집, 더 멋진 집, 예, 돼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실제로 어떻게 저희들이 설계를 해드렸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게 너무 시간이 뭐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30분, 40분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번 영상 빨리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